엑셀 다 열으셨어요? 오늘까지 열어요? 아니요, 엑셀 열어주세요. 거기 지금 드림 프린트에 빨간색 글씨 있죠? 그건 쓰지 마세요. 요렇게만 쓰세요. 형도쌤 요렇게만 쓰세요. 어떤 거요? 요렇게만 쓰시라고. 근데 왜 나는 그 영어로 보는 데는 자, 그러면 지점별 재고량 부분, 여기 제목 부분에 B부터 FE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B부터 FE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홈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할게요. 그럼 3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준 납품 보통 좋음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자세히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2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과 그리고 글자 굵게랑 테두리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B4부터 F9까지 표 전체를 블럭 잡아줄게요. 아니요, 요것만 그냥 누르면 알아서 들어간다고. 네. 자, B4부터 F9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요거 받점자, 요게 테두리예요. 요거 테두리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모든 테두리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서 가운데 정리를 해줄게요. 됐나요? 자, 그럼 글씨들 가운데 오죠? 자, 그 다음에 B4부터 F4까지 블럭을 잡고 이제 표준 납품 보통 좋음이 셀 스타일 여기에서 자세히 클릭해서 강조색 5로 한번 넣어볼까요? 강조색 5.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색깔 흰색에 글자색 검정색, 글자색이 흰색에 그 다음에 재고량 비율 안 잘리게 거기에다가 더블 클릭 해줄게요. F랑 G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 해줄게요. 그러면 열의 넓이에 맞춰서 크기가 커지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재고량 부분 저희 수식 배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은 우리 일전에 한번 배웠었죠? 수식을 쓸 때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뭐부터? 는부터. 자, 그 다음에 뒤에 계산하고 싶은 숫자 값을 다음처럼 써주면 됩니다. 이때 이때 다음처럼 이렇게 그 숫자로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거 말고 뭘로? 셀의 이름으로 셀 주소를 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다. 또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계산식을 쓸 때 위에 것처럼 쓰셔도 되지만
아래 것처럼 데이터가 있는 그 값을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할 때 쓰는 계산을 할 때 쓰는 연산자들. 자, 요거 뭐예요? 더하기. 요거는 빼기. 그리고 키보드에 곱하기가 없죠. 그래서 곱하기는 별로 씁니다. 키보드에 나누기도 없죠. 그래서 나누기는 슬래시로 써요. 그래서 내가 곱하고 싶다 그러면 A1 곱하기를 별 A2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재고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재고는 남은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빼면 재고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5에다가 강동점의 재고량을 구할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는부터. 는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입고량 C5 클릭. ESC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ESC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안 되신 분들은 ESC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안 되신 분들은 ESC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자, 이 5에다가 클릭하고 는. 자, 그 다음에 입고량 C5 클릭. 했나요? C5 클릭. 자, 그 다음에 빼기 D5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다음처럼 재고량 64가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나머지도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자동 채우기가 연속되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는하고 앞에 보세요. 는하고 C6 빼기 D7, D6이죠. 그 다음 것도 C7 빼기 D7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행번호가?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연속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뭘로 채워주면 돼요?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64 계산한 거 클릭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우리 재고량 구했죠? 이번에는 합계를 한번 구해봅시다. 합계. 자, 합계는 이 값을 다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C9에다가 클릭하고 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입고량, 강동점의 입고량 C5를 클릭합니다. 쓰는 게 아니고 클릭이에요. C5 클릭.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써야죠, 선생님. 더하기를 써야죠. 한글로 더하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오른쪽 끝에 더하기 거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C6 클릭. 더하기 C7 클릭. 더하기 C8 클릭. 자, 그럼 더 이상 더할 거 없죠? 그럼 여기서 엔터. 그럼 750이라고 계산돼서 나오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750이 계산돼서 나오는데 요거를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채워줄 거예요. 계산된 아이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출고량, 재고량도 다 계산돼서 나오나요?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 엑셀을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나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안경 끼세요 선생님. 안경 끼세요. 안경 끼세요. 가까이 있는 것은 어지럽던데. 제 거를 안 보면 지금 오늘 거 할 수가 없어. 저희 좀 이따가 좀 더 어려운 거 할 거란 말이야. 함수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지금 뭐 설명하려다가 자, 우리 지금 입고량 부분에 강동점이 지금 250이잖아요. 근데 나는 강동점의 입고량이 250이 아니고 280이었다. 오타를 낼 수도 있죠.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그래서 C5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가 C5예요. C5에다가 클릭을 하고 280을 씁니다. 그냥 쓰면 기존 게 지워지면서 써져요, 엑셀은. 그리고 엔터를 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재고량에 대한 값도 바뀌고요. 그리고 총 합계 780이라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료만 수정을 했죠. 대부분의 엑셀을 다루실 때는 특히 회사에서 다룰 때는 계산식은 그냥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 놓은 입고량 값만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요런 거를 선생님들한테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요거를 수정하라고 하지. 그럼 지가 알아서 바뀌니까. 근데 이 엑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럼 뭐냐? 다 되어 있는데 왜 배워야 되냐? 대부분 이제 던져주고 얘가 계산식으로 썼는지 아니면 직접 입력했는지를 구분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클릭을 했을 때 어딜 보면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CO와 DO가 연결되어 있는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구분하라고 배우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절대 선생님들이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계산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 비율. 자, 재고량 비율은 재고량에서 총 재고량을 나누면 그 재고량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나는 재고량의 비율을 알고 싶다. 그럼 여기 강동점의 재고량을 구해서 F5에다가 넣을 거죠. 그러면 강동점의 재고량에서 총 재고량을 나누면 재고량 비율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자, F5에다가 클릭하고 는 할게요. 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강동점의 재고량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2,5에 써져 있죠. 그래서 2,5를 클릭. 자, 그 다음 나누기 슬래시. 자, 그 다음에 총 재고량 어디 써져 있죠? 2,9에 써져 있죠. 그래서 2,9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어때요? 재고량 비율이 0.443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오죠. 자, 얘를 자동 채우기를 해볼 건데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다음처럼 오류가 나요.
이상하죠? 다른 건 다 됐었잖아. 자, 왜 이게 오류 나냐면 두 번째 셀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F6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뭐 나누기 뭐예요? 26 나누기 20이죠. 자, 이 부분에는 강서점의 재고량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강서점의 재고량은 이 6에 있어요. 근데 20은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여기가 20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자,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얘는 요거 나누기 27 나누기 21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계속 뭐랑 나눠야 돼요? 이 9셀이랑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동 채우기를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연속되는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총 재고량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연속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절대 참조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하. 자, 우리가 평소에 셀 이름을, 셀 주소를 쓸 때는 다음처럼 씁니다. 2, 5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내가 이게 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쓰는 아이가 절대 참조 달러 표시예요. 자, 이렇게 달러가 두 개가 있으면 절대 참조라고 하고요. 고정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없는 아이는 뭐냐? 얘를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상대 참조. 상황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절대 참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달러가 하나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혼합돼 있죠? 혼합 참조. 이때 달러의 뜻이 뭐냐면 고정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을 갖게 된다고? 고정. 그래서 요게 지금 5가 행번호잖아요. 5가 행번호잖아요. 행번호의 앞쪽에 붙는다 해서 행고정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앞에 붙고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럼 혼합 참조 중에서 뭘 고정하는 거예요? 열 고정이 되는 거죠. 열 번호의 앞쪽에 붙는다 해서 열 고정. 자,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쓰냐? 그렇지 않아요. 단축키가 있어요. 자, 단축키는 뭘 가지고 쓰시면 되냐면 키보드에서 보시면 맨 위에 F4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단축키예요. 참조 변화. 처음에 나올 때는 요걸로 나오잖아요. 2호로. 요 상태에서 F4를 누르면 요걸로 바뀌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요걸로 바뀌고요. 한 번 더 F4를 누르면 요걸로 바뀌고 다시 누르면 맨 위로 돌아와요. 다시 처음에 나올 때 요걸로 나오죠. 우리 클릭하면 이때 F4를 누르면 요걸로 바뀌어요. 또 F4를 누르면 요걸로 바뀝니다. 또 누르면 얘로 바뀌어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리는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문제 다시 풀어볼까요? F5부터 F9까지 써져 있는 거 블럭 잡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게요.
됐나요? 자, F5에다가 클릭해 주세요. 자, 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고량 이 5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총 재고량 2, 9 클릭. 자, 그리고 우리는 2, 9 총 재고량은 계속 같은 값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절대 참조를 넣어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F4. 했나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0.44가 나와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비율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백분율로 쓰지. 그래서 위에 표시 형식에 얘 클릭하고 클릭했나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 눌러줄게요. 요거 백분율 퍼센테이지 모양. 그럼 44%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점에다 올려놓고 검정 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드래그. 그러면 절대 참조를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